AI 시대, 인공지능, 이 단어를 들으면 요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단연 엔비디아죠.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뭐 1000% 가까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 2년 뒤, 2026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왕좌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새겨진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기업이 지금까지 AI 경쟁에서 한참 뒤처졌다, 잠자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던 곳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가의 한 유력 애널리스트가 아주 도발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AI 후발주자로 여겨지던 애플이 2026년에는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와, 이게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흥미롭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엔비디아의 독주를 예상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대담한 예측의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애플은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뭐 이미 뒤처진 공룡일까요? 그 근거가 된다는 두 가지 핵심 동력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그렇죠. 그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도 애플의 주가 상승률은 가장 낮은 편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95% 올랐는데 물론 이게 대단한 수치지만 다른 기업들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그 이유가 바로 AI 전략의 부재 때문이다. 이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었고요. 다른 회사들이 뭐 챗봇이다, 생성형 AI다 하면서 떠들썩할 때 애플은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바로 그 변곡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애플의 목표 주가가 월가 최고 수준인 $350예요. 350달러요? 네,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5조 1,7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같은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엔비디아의 2026년 시가총액이 5조 1,000억 달러라는 거죠. 잠깐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네요. 5조 1,700억 달러 대 5조 1,000억 달러라니. 이건 거의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정도면 뭔가 확실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뜻일 텐데 그게 뭔가요? 핵심적인 움직임은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 애플이 아마르 수브라마니아라는 인물을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 구글의 핵심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던 책임자였고 그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서에서도 일했던 말 그대로 AI 업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 소식은 저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인재 영입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잖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런 전문가들이 뭐 군대처럼 포진해 있는데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영입했다고 해서 애플의 AI 전체라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건 좀 투자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제스처는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직책이에요. 그가 애플에서 맡게 된 역할이 단순히 한두 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부터 머신러닝 연구, 심지어 AI 안전성 평가까지 애플 AI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선수 한 명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선수 한 명 데려온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축구팀의 감독 겸 구단주로 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기초부터 AI 철학을 다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감독을 바꿨다. 이건 확실히 의미가 다르네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감독이 만들어낼 결과물이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역시나 그 열쇠는 시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리는 좀 그렇죠. 날씨으로 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조금만 복잡한 걸 시키면 바로 웹에서 검색해드릴까요? 라고 대묻잖아요. 음악 하나 제대로 못 틀어줄 때도 있고요. 이런 시리가 어떻게 애플 부활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영역 같아요. 바로 그 엄청난 격차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회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리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만약 애플이 제대로 된 AI를 탑재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리를 선보인다면 그 충격과 와우 효과가 엄청날 거라는 거죠. 아, 기대가 낮으니까. 네. 최근 구글과 협력해서 제미나이 엔진을 시리에 통합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명령만 수행하는 비서가 아니라 제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여러 앱을 막 넘나들면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해주는 진짜 개인 비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요즘 유행하는 스카프 차라서 제일 평 좋은 걸로 결제 직전까지 준비해줘 같은 거요? 바로 그런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에 그런 시리가 기본으로 탑재된다면 이건 단순히 기능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죠.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의 변화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인재 영입을 통한 AI의 근본적인 혁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초지능 시리의 등장이군요.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파급력이 크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의외로 아직 익숙한 거라고 하던데요. 네, 첫 번째 동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면 두 번째 동력은 애플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현실입니다. 바로 아이폰 그 자체. 더 정확히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입니다. 아, 사용자 기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애플의 AI가 뒤처졌다는 점에만 집중하느라 애플이 가진 이 무시무시한 기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 세계 활성화된 iOS 기기가 몇 대인지 아세요? 글쎄요. 24억 대입니다. 그중 아이폰만 1,005억 대에 달해요. 1,005억 대.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앞서 말한 그 혁신적인 AI 비서가 이 15억 대의 기기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애플만의 해자인 거죠. 아, 그렇죠. 구글이 아무리 뛰어난 AI를 만들어도 그걸 배포하려면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를 거쳐야 하잖아요. 하지만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15억 명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죠. 15억 명이나 되는 건 알겠는데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쓰는 아이폰이 3년 됐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과연 시리가 똑똑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폰을 두고 150만 원이 넘는 새 아이폰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정말 슈퍼사이클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수조 달러짜리 질문이죠. 그리고 이 분석은 그렇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하드웨어 스펙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유혹하기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카메라 화소도 조금 더 좋아지고 처리 속도가 약간 빨라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AI 기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아이폰 17의 연말 휴가 시즌 판매량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고요. 정리하자면 완전히 새로워진 AI 경험이라는 강력한 미끼를 15억 명이라는 거대한 어장에 던졌을 때의 그 폭발력, 그걸 기대하는 거군요. 두 가지 동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애플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이 예측의 두 번째 핵심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투자 관점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는 걸까요? 바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세 번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미래 예상 이익으로 나눈 값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애플의 PER은 약 33배인데 엔비디아는 39배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그 비교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애플은 성숙기에 접어든 헤드웨어와 서비스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AI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성장률이 전혀 다른 두 회사의 PER을 단순히 비교해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건 사과랑 그래픽카드를 비교하는 것처럼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의 높은 PER은 그만큼 시장이 압도적인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회의론자들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낙관적인 분석은 시장이 미래의 애플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장이 여전히 애플을 과거의 아이폰 제조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곧 다가올 AI 기업 애플의 잠재력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측은 결국 시장이 틀렸다는데 과감하게 베팅하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건 시장이 틀렸다는 대전제 위에 세워진 가설이군요. 물론 모든 위대한 투자는 그런 역발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건 이 예측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을 휩쓰는 지배적인 분위기와 이렇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춘 소수의 역발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이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과도 연결되는 질문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논쟁을 깊게 파고들어봤네요.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이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적인 AI 전략, 그리고 15억 명이라는 막강한 사용자 기반을 무기로 엔비디아를 넘어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다는 대담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애플이 정말로 모두를 놀라게 할 AI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거대한 가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기술적 또 전략적 허들이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똑똑해진 시리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AI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애플의 진짜 무서운 AI 전략이 화려하게 드러나는 단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운영체제와 모든 앱에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공기처럼요. 배터리 수명을 극적으로 늘려주고 내가 필요할 것 같은 파일을 미리 로딩해두고 사진을 가장 완벽한 순간에 찍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AI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AI 혁명은 우리가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